오늘 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에 우리 이 시간 주목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시죠. 언제나 랭킹 5 두 분의 조언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한 분과 시작을 하면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헤르메스닥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특별히 시간 꽉 채워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순인데요. 언제나처럼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좀 체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중국발 이슈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궁금한 부분 포인트로 좀 본부장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상황을 설명하면서 꼭 확인하고 가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를 어떤 걸로 보시는지 그에 대한 포인트 먼저 들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빠진 이유가 이제 대중 수출에 대한 이런 제한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에게는 약간의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이죠.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핵심인데 사실상 이거는 지금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좋아진다가 우리의 키포인트잖아요.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DDR5로의 전환, 아니면은 이제 시스템 AI, 그러니까 생성형 AI에 따른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따른 이런 뭐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 재고 소진에 대한 기조들이 뭐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상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부담이 되는 거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사실상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금리 부분이죠.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제 또 두 번을 하기는 하겠지만 설마 하겠어라는 심리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빅테크 업체들이 무조건 뭐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금리 상승기에 사실상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나타나지 못했거든요.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이러한 좀 가시화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결국엔 좀 핵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심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상 좀 관망에 대한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도 좀 빠지고 있죠.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 결과치를 확인하고 사실상 접근해도 늦지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 약간의 2650선까지 지수가 상승력이 나오면서 지수에 좀 부담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종목군들도 보시면 약간의 좀 관망 흐름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1% 정도 뭐 약보합권이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0.8%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나스닥에서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승력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부분 좀 빨간불을 켜주는데 오늘 좀 약보합권에 있다라는 거는 뭐 그런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는 걸 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투매성 매물들이 나온다기보다는 약간의 시각을 조금 정리하는 관점으로, 관망하는 관점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헤드라인으로 저희가 뽑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의 AI 개발용 반도체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뭐 마이크론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 이제 뭐 이 미국 업체들에서의 이런 대중 제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에게도 중국에 대한 이런 비중을 늘리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쁘다라는 관점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서의 좀 메리트를 확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의 공장 캐파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유예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의 반도체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이건 뭐 사실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영역이어서 그런 이제 가시화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랭킹5의 또 다른 파트너님, 우리 차영주 위원님께서 방금 도착을 해주셨어서 열기를 바로 식히셨다면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 반도체 지수 연동 종목으로 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경계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또 한번 궁금한데요. 일본 쪽에서도 자금 많이 유출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보면 어제 오늘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거와 연동해서 반도체 주를 지금 좀 볼 필요도 있을까요? 조금 시각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 중심으로서의 삼성전자를 이제 보던 시각에서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는 거죠. 여전히 쌓이고 있는 D램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해외 NDR을 통해서 HBM에 대해서 앞으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느냐. 외국인 수급으로 봐야 되느냐?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이제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업황에 대해서는 마이크론 실적이 반응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를 보려면 30일 날 발표되는 5월 산업 동향을 보셔야 됩니다. 5월 산업 동향을 보게 된다라면 지난달 4월 산업 동향을 되면 마이너스 1.2%였죠. 왜냐하면 반도체 재고가 막대히 쌓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산업 동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고 있느냐 아니냐의 그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은 글로벌리 이제 반도체 분위기를 보는 거지만 삼성전자를 보려면 5월 산업 동향 발표를 보셔야 된다라는 핵심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그럼 HBM으로 고사양 AI용 반도체 칩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미중 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미중 간에 이렇게 읽으셔야죠. 미국이 발표한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결국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은 작년에 사상 최대의 교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디리스킹이죠.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가 중국에 안 들어간다?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호재냐 악재냐라는 문제는 하창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각이 복잡해요.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호재다 악재다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미중 간에는 웬만한 건 교역을 하지만 이렇게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뭐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떤 활로를 찾아갈 것인가라고 봐야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 동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쌓이는 D램에 대한 재고 소진이죠. 그렇지만 HBM에 대한 그 고사양 D램 같은 경우는 중국을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막대하게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엔비디아발 GPU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HBM은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HBM을 전 세계에서 하이닉스가 50% 공급하고 삼성전자가 40%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것을 이제 탈환하겠다라고 나서겠다라는 측면이죠. 미래 성장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삼성전자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그리고 반도체주 볼 때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까지 얻어봤어요. 저희 반도체 키워드 꼽으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볼까 했는데요. 위원님 하나만 더 추가로 짚고 가도록 할게요. 오후장 갈수록 2차 전지 셀 중심으로 좀 낙폭이 커지는 듯한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뉴스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에 따른 코멘트도 좀 듣고 싶어요. 어떠한 포인트로 요점은 봐야 될까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죠.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가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테슬라에만 우리가 납품한다라고 이차전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시겠죠. 저희도 그렇죠. 여러분들 밤에 그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뭔가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 이유를 알고 싶죠. 이게 동물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그걸 알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이게 바람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빠진다라면 일단은 약세로 들어섰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유를 몰라요. 어느 누구도 설명을 못해요. 근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팔려고 하고 사시려는 분들은 발을 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는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코프로만 빠지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LG화학, LG엔솔, 삼성 SDI, 코스모화 다 빠집니다. 그러면 쉬어가야죠. 근데 이 쉬어가는 게 하락의 시작이냐 아니면 미래를 위한 조정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라면 조금 쉬어갈 때 같이 쉬어가고 그다음에 갈 때 다 같이 가는 그런 형국이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다 같이 이제 산을 가다가 야 좀 쉬었다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시작에 대한 포인트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쪽 조금 더 깊이 있게 조명해 보도록 할까요? 올해만 400% 넘게 뛰었다. 연초부터 정말 쭉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루닛이고요.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포인트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창한 본부장에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저희 의료 미용기기 쪽은 여러 번 커버를 했잖아요. 가장 먼저 바닥권에서 잡아주신 루닛도 있었고요. 그리고 루트로닉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파생되어서 원격 의료 잡아주셔서 인성 종목까지 정말 다 수익권으로 이렇게 맨 밑단에 있는 종목부터 지금 계속 차곡차곡 해서 모두 수익권에 올라와 있거든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 의료 미용기기 쪽의 히어로시에 우리 본부장에게 궁금합니다. 어떤 포인트를 지금은 봐야 됩니까? 아직도입니까? 이 기사라면 1등 종목이 아니라 뭐 10등 그 밑에까지 흐름이 이어질 듯한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일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는 충분히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루닛과 MOU를 맺었다라는 부분으로 급등이 나왔었고 이제 매드팩토도 마찬가지죠. 이제 관련된 이슈들로 사실상 주가에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루닛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타이밍 좋게 잘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많은 의료기기들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 AI 의료기기들이 다루는 이 섹터가 암 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이런 바이오 쪽을 보시게 됐을 때는 이런 암 그리고 뭐 치매 그리고 탈모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은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면 커질지 사실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뭐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어떠한 사업 영역에 진출할 때도 관련된 부분으로 부각이 되면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들 그리고 AI 쪽이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AI 그럼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딜까라고 찾다 보니 이제 반도체 기판 쪽과 또 특히나 이제 의료기기 쪽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AI 쪽이 좀 눌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의료기기 쪽도 사실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좀 더 보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좀 끌어가 보시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루닛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벌써 거의 400%가 오른 상황이고 네. 최근에는 조금 그 고가 부분에서 거래량 동반한 좀 급등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은 고점에서의 약간의 이제 고점을 알리는 신호들로 일반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월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전량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 끌고 가보시면서 일정한 부분들을 좀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그 관련된 부분에서 뭐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주가가 좀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MOU가 이렇게 부각이 된다거나 할 때 그런 종목군들을 짧게 트레이딩으로 하시면서 실제 또 수혜주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전에 원격 진료, 피부 미용 이쪽까지 넓게 좀 보셨잖아요. 네네네. 거기까지 넓혀서 보는 시각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쪽이실까요? 네, 뭐 미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 특히나 화장품 쪽도 최근에 52주 신고가 찍고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죠. 뭐 제가 CNC 인터내셔널이랑 아이패밀리 SC는 작년부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도 보시면 52주 고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게 소비단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최근에 뭐 의료 쪽도 보시더라도 지금 영업무역이 엄청나게 지금 고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뭐 재고가 지금 없다라고 하죠. 지금 또 여행 쪽도 지금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비 쪽이 굉장히 강하고 소비 쪽이 강하다라는 거는 외부 활동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결국엔 뭐 의료기기라든지 미용
화장품 이런 쪽엔 다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연관된 섹터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기기 좀 넓게 계속 시각 유지해도 된다라는 코멘트 받아봤고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낙폭 과대 영역에서 움직이는 종목군이 이 안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특히 더 궁금하실 개별 종목 한다면 셀트리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께 질문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의 급락셀, 그리고 회사 측의 코멘트, 그리고 오늘 미약한 빨간불, 이 과정 속에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포지셔닝으로 이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제 관련된 재료의 움직임이 그만큼 나왔던 건 과했던 건지 아니면 더 경고등을 키워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위원님 들려주세요. 일단 뭐 어제 나온 그 뉴스라든지 뭐 회사 측에 대한 반론 이런 것들을 보면 결정타는 아니죠. 뭐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운동에 비하면 거의 뭐 KO를 당한 그런 상황인데 그럴 정도의 뉴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스쳐 맞았는데 셀트리온이 쓰러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 뉴스의 진위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기보다는 주가가 빠진 상황이죠. 저는 지금 합병 비율에 일단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어제 이제 뉴스에 묻혀버리긴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비율에 있어서 조금 친각과 좀 달리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뉴스가 이렇게 그 큰 나쁜 뉴스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보험 쪽에 등극이 안 됐다 하더라도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기대감이 셀트리온의 전반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깎아먹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측면이죠. 어찌됐든 지금 투심이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셀트리온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죠. 어제 이제 셀트리온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시아 홀딩스가 큰 폭으로 빠졌죠. 그 전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하는 것들이 큰 폭으로 빠졌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번 우리 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오늘은 또 한편으로 보면 방금 이제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루닛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후공정에 있는 업체들, 대장주들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죠. 오늘도 루닛 같은 경우 10% 이상 올라가다가 보합까지 빠졌고 이게 이제 하락 시작이 아니라 일단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도체 후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들이 오늘 또 10% 가다가 또 장대 또 위에 윗골을 달았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은 과거보다는 어떠한 민감한 악재에 움직이는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셀트리온도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CJ CGV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긴 하지만 여전히 약세죠. 그러니까 이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시장의 하나의 특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궁금하실 부분 그리고 오늘 장의 흐름까지 셀트리온 관해서도 정리 받아봤고요. 가장 오늘 핫한 종목군 중에 하나의 의료기기 커버를 우선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간다라는 관점에서의 아이디어 좀 확장시켜보죠. 바로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저의 너도 나도 일본 여행. 주변에 정말 일본 여행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여행 성수기 접어드니까 이쪽 봐야 되나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본부장님, 항공 여행주를 저희가 3위로 올려놨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장에서 항공주 잘 가서 출발은 좋았는데 여기서 더 뻗어나가면 좋은데 시장 이렇게 잠잠한 구간에서 치고 나가주면 좋은데 이게 아닌가? 아니면 성수기 앞두고 맞나?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로 지금은 항공주, 엔저, 환율, 유가 봤을 때 봐야 될까요? 뭐 다 봐야 되죠. 네,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성수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일본 여행 하려고 좀 찾아봤는데 금토일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평일은 약간 해볼만 한데 금토일이 너무 비싸서 근데도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지금 다들 이제 사실 사람들 만나면 이거 엔화 투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가격대가 27일 기준으로 원엔이 이제 재정 환율이 905원.47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8년 만에 800원대도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조금 환차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물론 이거는 좀 약간 이 노선 자체가 일본이 먼저 뚫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5월까지 방일
외국인 중에서 전체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코를 이제 쑤시고 PCR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더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성수기를 맞아서 관련된 노선을 좀 증편하려는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항공사들 중에서 전체 일본 노선 수송 계획 자체가 2019년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82, 3%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들은 너무나도 좋은데 이게 일본만 좋아서 과연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의심은 하고 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 이쪽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표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조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벤트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 부분은 상당 부분 떨어져서 좀 매력적인 상황이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전보다는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고정비 부분에서는 좀 상당 부분 긍정적인 부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이 가장 포인트로 성수기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추석 연휴도 그렇고 그리고 네네. 여름 휴가 본격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항공지의 지금 위치를 봤을 때 저점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까요? 네, 뭐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점 부분에서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한 20-30% 정도 조정이 나와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단기 눌림목 이후에 뭐 접근을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히 저점 매수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항공주 안에서의 어떤 선택 필요할지 위원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관심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그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화물 부진해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다른 모멘텀을 보고 그쪽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카드가 좋을지 아직도 여전히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느 쪽 볼까요? 일단 항공업계가 다 살아난 건 사실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을 많이 가시는 거 엔저 효과도 보고 있고, 하지만 지금 이제 그 하창원 본부장님 얘기하신 그 본질을 좀 꿰뚫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의 여객기 대수가 대략 한 350대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300대 초반이거든요. 대략 10%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니까 지금 하창원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표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운항 편수가 줄어든 자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비행기의 규모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이제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구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금융 리스가 됐던 운용 리스가 됐던 빌려서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 비용 부담이 안 되니까 일단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받으려고 하니까 전 세계가 날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를 받으려고 하면, 인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더군다나 이제 항공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생겼죠. 인도와 중국입니다. 여기서 지금 항공기를 빨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까지 비행기가 배정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일단 당분간 이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중국마저 열려버리게 된다면 항공기 소위 이제 여행 그 표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항공사들 입장에서 보면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안정돼 있죠. 하지만 유료 할증료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떨어지느냐? 여름 성수기가 끝나야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 항공기 입장에서는 80%가 넘으면 만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의 지금 뭐 빈자리 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유료 할증료까지 올라간 비싼 것을 받고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 참 억울합니다. 지금 제 지인이 지금 오사카를 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사카 18만 원, 17만 원 코로나 전이면 갔었어요. 보통 한 20만 원. 지금 36만 원 줘야 갑니다. 이 16만 원 누가 오롯이 갖는 거죠? 항공사가 갖는 거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돈이 쏟아지고 있는 항공업계를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대형 항공사를 봐야 되느냐, LCC를 봐야 되느냐. 대형 항공사에 지금 걸림돌이 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지금 글로벌리 합병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딴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 간에 합병을 할 때 다른 나라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국제법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영국에서 받아왔죠. 근데 어떤 걸 내줬죠? 슬롯을 내줬죠. 슬롯이라는 것은 각 항공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영국 항공사하고 우리나라 항공사가 서로 이제 런던과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몇 편을 하느냐라는 그 권리거든요. 그걸 내주고 받아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미국도 내주게 된다라면
경영권 악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죠. 따라서 리스크가 아직 있다라는 대형사보다는 LCC 쪽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 쪽에 대한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2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한 쪽 역시 애플 결제 관련주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도 이젠 애플페이로 영역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수혜주로 지금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인데요. 본부장님께 이쪽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구간에서 더 애플페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남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일단 KG 모빌리언스 상한가 진입해서 풀리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조금 더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전에도 좀 상승력이 많이 나왔는데 그 고가보다도 아직은 상한가의 위치가 좀 낮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룸은 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간편 결제 이용액 비중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인 카드 대비했을 때는 36.4%인데 이게 2년 뒤에는 50%, 그다음에 30년이 넘어간 32년에는 107%대까지 변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편 결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페이가 이제 3월부터 좀 진행이 됐는데 3주 만에 가입자 수 200만 명이 넘었죠. 그리고 3월부터 4월 말까지 결제 건수가 730만 건입니다. 굉장히 좀 사용도가 높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이제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좀 프리미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이렇게 결제 대금이 늘어나고 있고 결제 이용 수 그리고 이런 횟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방위적으로는 룸 자체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쪽이 약간 테마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끌고 가보시기보다는 좀 짧게 트레이딩으로 대응은 필요하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테마의 영역에서 테마에 맞춰서 대응하자라는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속도 낼게요. 1위에 대한 코멘트도 짧게 받아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있는 농심 궁금하실 것 같고요. 정부의 한마디 압박 경고에 제과, 제빵, 라면 업계 움직임이 가격 인하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농심, 삼양, 오뚜기 여러 업체들의 이름 지금 나오는 거 확인되실 건데요.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가격 인하 움직임이 나오는 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제는 불확실성 해소였는데 오늘은 아닌 이유와 함께 당분간 음식료주 어떤 시각 가져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당분간 음식료 업종,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인하한 만큼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자신들이 오롯이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반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앞서 저희가 이제 그 항공사 얘기를 한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유리할 측면 꽃놀이패인 것처럼 그동안 이제 원재 가격이 올라온 걸 가지고 라면 값을 올리고 나서 원재 가격이 떨어져도 가만히 있었던 이제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인데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이익을 토해낸 거죠. 그 부분은 좀 악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제 이제 올랐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의 해소죠. 일단 정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다른 압박 수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이제 식품업계들이 우리나라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글로벌 비중이 올라가고 있죠. 다른 데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9년 만에 초코파이 가격을 우리나라에서 올렸지만 중국 분들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중국에서는 그 사이에 4차례나 올렸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전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나 내리는 변동성들을 좀 보고 추세를 좀 보고 결정을 내리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에 대한 코멘트 받아봤고요. 오늘 두 분 모두 원픽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핵심만 콕콕 집어주세요. 위원님께 먼저 원픽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제주항공을 보고 있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 일단 가장 좋은 것이 그동안에 코로나 때 잘 버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주항공 같은 경우 비행기를 큰 거를 좀 들여와가지고 하와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지금 운행을 하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이익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목표가는 2만 원까지 조금 중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정원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쪽에서 원픽 고르셨을까요? 네, 저도 항공에서 TA 항공을 했고요. 전 진에이
진에어랑 이 TA항공 좀 고민을 하다가 TA를 했고요. 장거리 노선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선 탑승률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LCC 쪽에서는 어쨌든 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주가가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토픽으로 꼽아봤고요. 목표가는 3,600원으로 일단은 설정을 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4,000대까지 열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9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LCC 쪽에 대한 관심 원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